처음에 저희가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작은 집을 짓고 싶다. 정말 25평도 안 되는 이 집을 짓는데 저 시한대로 했을 때 4억이 나오는 게 정말 제대로 이제 우리가 견적을 받은 건가? 아니면 제가 몰라서 뭔가 다 뻥튀기한 견적을 받은 건가? 견적을 받았음에도 이 도면을 토대로 받은 거라면 만약 이 도면에 빠진 게 있다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준입니다. 지금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브이로그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아, 네. 뒷모습만 좀 촬영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네네. 네, 처음에 저희가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작은 집을 짓고 싶다. 근데 부모님의 세컨하우스면서 비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스테이도 병행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설계가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거든요. 근데 견적이 2배 이상이 나왔어요. 주택이라기보다 민박업이네요. 네네네. 아, 그런데 이거를 보내고 나서 보니까 다시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스테이는 제외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사실 연락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세컨하우스로 시작을 했는데 네. 수익이 나오면 좋긴 하니까. 그게 스테이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브랜딩 기획이랑 기획이랑 겹쳐가지고. 좀 겹쳐서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근데 사실상 이제 유튜브에 송출되는 그 컨텐츠에 송출되는 내용으로서는 사실 명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건축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을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뭐 50평, 60평 범위 내에서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일이란 게 그렇게 꼭 되지만 않으니까 미팅을 하다 보면 뭐 60% 해주세요, 70% 해주세요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목적으로 유튜브다 대고 사실 뭐 70%, 80% 지원한다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사안을 보고 판단해보고 수지 분석을 했을 때 한도 금액이 나와요. 우리가 대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준공이 되고 등기가 되면 대출이 나오는데, 사실 대출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대출을 못 받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 금액이 원하는 금액만큼 나오면 50%든 60%든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상으로는 이제 50%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스테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도 뭐 이런 식으로 사항에 따라서 또 맞춰가는 거니까, 일단은 이게 대화의 맥락상 계속 중구난방이 될 수 있고 대화가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조금 요청하실 부분, 이런 부분을 싹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질문 같은 걸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 답변하는 형태로 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고. 사실 상황은 되게 저기 적어놓은 게 전부인데 저희가 시공 견적에 대한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정말 25평도 안 되는 이 집을 짓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저 시한대로 했을 때 4억이 나오는 게 정말 제대로 이제 우리가 견적을 받은 건가? 아니면 제가 몰라서 뭔가 다 뻥튀기한 견적을 받은 건가? 그게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저기에서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시킬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지. 건축이 어렵다 또는 건물 짓는데 10년 늦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처음 스타트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은 사실 끝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일단 이 정도의 질문을 듣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또 다른 질문 또 받으면, 얘기하다 보면 또 질문이 생기거든요.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거는 고민이나 요청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답도 제가 좀 명쾌하게 해드려야 좀 스트레스가 덜 할 수 있으니까, 이유를 알면은 스트레스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건축이라는 일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쉽지만 대부분이 처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에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건축가와 건축사의 차이는 명확해요. 이제 건축사의 경우에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현장의 어떤 기술적인 시공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건축가의 경우에는
현장 경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건축가로 등재가 되고는 하죠. 건축사나 건축가나 본인의 작품에 한해서는 이쁘게 하고 싶은 게 본인들의 마음이고 작품성을 살리고 싶은 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딜레마가 많아요. 이게 사실 떡주사는 고민 안 하고 있는데 막 그려낸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내 공사비는 실컷 줄 테니까 이쁘게만 그려라. 그렇게 해서도 그려봤고 우린 돈 많이 없어요 라고 했지만 제가 욕심에 좀 강하게 그려보기도 해봤고 근데 결국 그 일들은 제 손에서 다 떠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맞지 않는 거지. 건축 쪽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맞지가 않다 보니까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방식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식을 바꿨던 거는 그냥 예산을 듣고 그 금액으로 불가하면 아예 시작 안 하고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면 이 정도의 최소 금액은 필요할 것 같다. 예산 금액을 정해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회사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진 않아요. 제가 디자인하고 어떤 그림들이나 우리 팀들에서 다 해요. 하지만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아웃소싱하는 건축사에게 맡긴단 말이죠. 저희가 시공을 잘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견적을 뽑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존 방식대로 건축사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건축사가 하는 방식대로 하다 보면 현장 반영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는 여기 기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 외적으로도 대지 레벨도 이 상태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뷰가 안 나와서 좀 올려야 되고 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공사비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고려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숭숭숭 올라가게 되고 예측하지 못하는 금액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설계를 받고 인허가까지 받고 오면 그 설계사의 의도, 작가의 의도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디테일도 저희는 잘 알 수 없어요. 또 건축사가 이렇게 그려온 걸 보면 디테일이 부족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시공 기술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누수 있는데 여기 유리난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리난간 설치하면 제 경험상 무조건 물이 새던데 이런 경험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는 이렇게 설치하면 프레임이 보이게 되면서 이제 시야를 가리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거를 대화를 할 때도 딜레마가 생기는 게 저희가 설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한테 조금 이거 디테일 좀 그려달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그렸으면 됐지. 조금 더 디테일을 그려달라고 하면 이거 추가 비용 들어요. 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 그려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아직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적을 받았음에도 이 도면을 토대로 받은 거라면 만약 이 도면에 빠진 게 있다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와 시공사 그리고 건축주가 가운데 끼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도면을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사하면서도 이거 도면 안 맞습니다. 바꿔주세요. 하면 피드백이 늦어요. 이게. 왜냐면 건축사가 이 도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건축주는 왜 공사 안 해요? 시공사한테 공사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면 넘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딜레이 되는 것도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싫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딜레마는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대화를 해도. 왜냐면 제가 이렇게 도면을 봤을 때 이게 저는 절대 나쁜 의도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건축주가 설계사한테 전달될 때 빈정이 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건축사 입장에서 지가 뭔데 그려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려준 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했을 때 그럼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 때문에 이 작품을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건축주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다들 노력은 하지만 간혹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받아온 도면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건축사분이 그렇게 협력이 안 되거나 협의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분하고도 잘 콜라보하면 잘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설계대로 공사를 했을 때 잘 될 수 있겠냐, 또는 보완을 해야 되면 불협 화음 없이 잘 협의해가지고 잘 풀어나갈 수 있겠냐가 사실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가 돼야만 견적서를 받는 게 의미가 생겨요. 자, 그게 됐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견적을 이제 받으러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업체가 있는데 도면을 똑같이 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주고 이제 견적을 받아 오실 거 아니에요. 자, 근데 1번 업체, 2번 업체, 3번 업체, 5번 업체까지 견적 비용이 좀 다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1번, 2번, 3번 업체는 비슷해요, 금액도. 금액도 비슷하고 이 도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그래서 4번, 5번 업체가 견적이 높아서 미팅을 했는데 4번 업체는 도면에 의거한 견적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도면대로 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입니다. 근데 이 도면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완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5번 업체는 앞전권은 제외하고 비싼 금액만 견적을 드리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주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견적서들은 본인이 직접 다 받아야 돼요.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똑같은 조건의 견적서를 받았다면 한 장 넘기면 똑같은 글자가 있고 한 장 넘기면 똑같은 글자에 똑같은 물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글을 읽을 줄 알고 숫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라도 여기는 싸네, 여기는 비싸네, 비교가 돼요. 여기는 단가가 좀 저렴하네, 싸네. 그래서 이 금액이 되는구나. 그렇게만 넘겨서 비교만 해봐도 순수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평인데 4억인 정도가 나왔다, 이게 맞냐 하는데 저는 반전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봐요.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예를 드리자면 옛날에 인테리어 평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평당 100만 원이라고 볼게요. 30평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5평이면요 500만 원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평당 가격이라는 게 못 끝내요. 그냥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변기나 이런 것만 해도 300만 원씩 하는데, 변기, 세면대, 수전 이런 것만 해도. 그래서 평형대 대비 평당 금액은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30평 안쪽이면 안쪽일수록. 인테리어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평인데 4억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도면을 정말 잘 그렸다면, 도면도 잘 그려냈다면 4억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건축사님들을 많이 믿고 그분들이 했던 결과물을 보고 그분들이 건축주랑도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선별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금액에서 너무 제가 깨버리는 이런 놀라는 거죠. 네네. 이게 그분이 싫다 좋다를 떠나서 네네. 깜짝 놀라는 거죠. 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평지금으로는 저희가 생각도 안 했었고, 처음에 의뢰드릴 때는 그냥 박공지금에 예쁜 집 이렇게 했었는데 평지금은 방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요새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도면도 제대로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이게 아까우면서도, 근데 저희가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건데 맞아. 그 이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던 찰나였던 거죠. 제가 설계사님이 잘 그려주신 도면을 맞다 아니다 판가름하는 거는 사실 잘못된 일이고, 도면도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는 없지만 여기에 물론 이게 시공적으로 가미가 된 도면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안 돼 있다면 조금 더 저희가 어필해서 이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리고 다운그레이드 하려면은 도면을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이거. 아무래도 경량목구조로 바꾼다 했을 때도 이런 경량목구조라면 이런 집이 안 나와요 일단. 그래서 아예 전체로 다 바꿔야 되고,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불가해요. 그러니까 새로 바꿔야 돼요. 그림을. 그런 건 있죠. 스펙 다운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은 똑같이 가네. 네네. 고급스러운 이런 타일, 박판 타일을 원했는데 이거를 약간 좀 포세린 타일을 좀 낮춘다든지.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드라마틱하게 확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면 아무래도 소형 건물이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줄이려면 뭐를 빼야 돼요. 그 정도로 해야 좀 확 줄어드는 거지. 근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분 몰라요. 제 건축사 편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금 자본이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이 수지 분석을 해서 준공 후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면 뭐 저희도 지원해 드릴 수 있고 해도 나쁘진 않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집의 그림 자체나 도면이 네. 나쁘지 않은가요? 이 그림 정도면은 제가 사실 잘 인정은 잘 안 하지만 네.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제 스타일 건물 저랑 비슷해요. 제가 보는 디자인 요소들이랑 이런 게 비슷한 거 보니까 이분도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거랑 비슷한 거 보니까 이분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사실 설계 받아오고 설계가 된 걸 공사를 자체가 안 해요. 건축비 지원 파트에만 조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떻게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드리려고는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그냥 전원주택을 조그만 거 지어서 그냥 본인들이 시골에서 사시거든요. 시부모님들이. 네. 근데 그 집도 한 3억에 지으신 것 같아요. 한 30몇 평을. 그러면 이제 그걸 만약에 되팔면 한 4억 넘게 이렇게 막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공사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고 이 사람 몰라요. 네. 근데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25평이랑은 다른 건물의 형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사가 도면해가지고 짓는 집과는 아마 퀄리티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공사를 잘 만나서 잘 이대로만 뽑아내기만 한다면 그 건물이랑 이 건물 가치 자체가 틀려요. 그래요. 건물값 자체가 틀려요. 나중에 팔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자는 충분히 나올 것이고 네. 판다고 했을 때는 뭐 그 이상 받고 팔 거예요. 더군다나 매출이 올라올 때 팔게 되면 아마 더 가치는 더 높을 거고 저는 이제 촬영 중이라 이게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근데 말씀드리자면 3년째 팔 생각을 하라 하거든요. 저는 3년 차에 제일 몸값이 오를 때니까 3년 차쯤 될 때가 약간 손흥민급 정도 돼요. 스테이크. 네. 그러니까, 제대로 예, 한 들었을 붐이 1, 2년쯤엔 항인범 정도? 약간 좀 있다가 3년 차쯤 되면 약간 메이저리그로 가는 그런 그때 이제 내놓고 확 팔면은 올라간 가치 그러니까 대출을 좀 받는 게 좋은 이유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출을 안 받으면 감정평가가 안 돼요.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왜냐 대출을 받아야 뭐 평가를 할 거니까 이건 이제 건축가는 번외 이제 다른 사업적인 면이에요. 근데 대출을 한번 딱 받아버리잖아요. 그것도 최대한 많이 어떻게든 은행을 구워 삶아서 감정가액을 최대한 높게 받아놓으면 그게 그 집값이 되거든요. 25평이 4억에 지어진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은행한테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감정평가 5억 최대한 많이 나와 4억 이상 나오게끔 해주라. 대신에 내가 이거 감정평가액에서 나오는 그 대출 금액을 다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 대출이 뭐 1억 나온다면 난 5천만 원만 쓸게. 아니 2천만 원만 쓸게. 일단은 내가 최대한 높게 받아줘.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한번 딱 받아놓고 내일 당장 상환하더라도 제3자의 판단이 돼요. 제3자가. 등기 때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아 은행에서 바로 이거 2억 5천 주네? 그럼 이 집은 2억 이상일 거지 당연히.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은행 차원에서도 2억 대출해야 되는데 5천만 원만 쓴대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엄청 단단한 담보물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최대한 높여놓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안전하고 그 찍어놓으면 다른 사람 제3자가 들어왔을 때도 아 건물 가격이 이만큼 높구나. 근데 매출이 이만큼 올라오네. 올해 얼마 찍히는 것마다 그 금액 가치가 또 틀려지거든요. 이 건물 가치가. 그러면 그것도 은행에서 판단을 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스테이 매매가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올해 이만큼 버네?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가야지.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좀 자신감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원래 자신 없으면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전부 다. 절대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견적서를 우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분석해서 파악해보고, 왜냐면 설계사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네네.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네. 제가 한번 봐드려볼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세 개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은 나오는 거니까. 아,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수수료는 실제 은행 대출에서 네. 해오던 방식대로 네. 측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네. 안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50% 지원받는데 매달 돈 달라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사 다 끝나고 준공 이후에 우리 수수료까지 나오는지, 대출이요. 네, 대출이 나오는지 분석해서 네. 나온다 했을 때 지원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빌린 돈은 2억인데 1,000만 원이다.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 나오는지, 또는 그것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그 외에 또 들어가는 돈이 좀 부수적으로 있어요. 등기비도 있어야 되고 지능공사 이런 거 있어야 되고, 그 비용까지 다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라고 답변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50%만 있으면 네. 공사는 끝까지 일단 완료는 돼요. 끝까지 다 끝나고 다 정리되고 드리게 돼 있어요. 고민해 보시고 견적서 보내주시면 몇 번 분석 한번 해드리고 네. 좀 자신감 가지시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